공기가 있죠? 수증기도 있나요, 이 방에? 있어요. 수증기 있습니다. 이 안에 수증기라는 물 분자들이 막 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습도라고 해요. 습도가 전혀 없으면 너무 건조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숨도 잘 안 쉬어집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는 어느 정도 수증기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해야 한다는 건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공기를 한 요따만큼 모아볼게요. 공기. 이만큼의 공기를 모아보자. 이만큼 공기를 모아보고, 이제 공기야. 이 안에다가 수증기를 채워볼까요? 수증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면은 들어가겠죠? 수증기가? 들어가겠죠? 현재 온도가 20도씨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0도씨면 이 안에 공기들도, 공기 분자들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공기 분자. 자, 파란색을 공기 분자라고 한다면 공기 분자가 이렇게 온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수증기들이 퉁퉁퉁퉁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 쭉쭉쭉쭉 들어가면 막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냐면은 한 15g. 한 15g 정도의 수증기를 집어넣었더니 꽉 차서 더 이상 안 들어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굳이 내가 16g의 수증기를 우겨 넣으면 1g 정도가 이렇게 물로 흥건하게 밑에 있게 됩니다. 공기 중에 기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 물로 이렇게 흥건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꽉 찼구나. 더 이상 넣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0도씨일 때 여기다가 15g의 수증기를 집어넣었더니 꽉 찼다. 라는 거죠. 꽉 찼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야,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가 되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내가 16g을 넣었을 때 어때요? 너무 많이 넣었죠? 과하게 포화되었어. 과포화 상태야. 라고 불러줍니다. 14g만 넣었을 때는 아직 덜 찼죠? 덜 찬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아직 덜 찬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포화가 아직 안 됐어. 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 용어를 보는 거야. 불포화라는 용어, 포화라는 용어, 과포화라는 용어가 이럴 때 사용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20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온도를 바꿔보자. 30도씨로 온도를 바꿔볼게요. 30도씨로 온도를, 아니 25도로 바꾸자. 25도씨로 온도를 바꾸면 문제. 수증기를 아까 15g을 넣었더니 꽉 찼잖아. 그지? 문제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수증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안 들어갈까? 덜 넣을 수 있을까? 더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말. 정답은 더 많이 들어가요.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돼. 아까 25도씨가 되면 여기는 공기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수증기가 나 들어가도 돼? 할 때 되게 빨리빨리 움직여주니까 슝슝슝슝 자리가 더 많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자리가 나서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온도를 높이면 기체는 부피가 좀 늘어나죠. 그죠?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잖아. 공간이 좀 더 생길 테니까 좀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걸 내가 얼마로 설정한 거냐면 공기 1kg이라고 질량으로 설정한 거야. 공기를 내가 1kg을 준비했을 때 그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가겠냐라는 걸 설정한 거거든. 근데 25도씨로 높이면 질량은 똑같은데 25도씨면 부피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간이 좀 늘어나니까 좀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자, 바로 둘을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58초. 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쭉 이런 그래프입니다. 방금 이걸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던 건데 20도씨일 때 아까 몇 그램 넣으면 꽉 찼어? 한 15g 정도 넣으면 꽉 찼죠? 따라가 볼까? 15g.
15g 넣었더니 꽉 찼어. 여기를 말한 거야. 지금 처음 제시한 공기가 A 공기, B 공기, C 공기, D 공기. 쌤이 공기한, 그러니까 공기란다. 쌤이 제시한 첫 번째 공기, 20도짜리 공기는 바로 D 공기를 설명했던 거야. 15g을 가득 넣었더니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20도짜리 공기인데 내가 10g밖에 공기를 안 넣었다면 아직 포화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이 포화 곡선 아래쪽에 분포하는 것들은 아직 포화가 안 됐을 뜻이야. 나와 있는 샘플을 볼게요. 현재 25도짜리 공기를 준비했어. C라는 공기는 25도짜리 공기는 얼마가 되어야 꽉 찬다? 20g을 집어넣으면 꽉 차요. 더 많이 넣는데, 아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g을 집어넣으면 꽉 차는 건데, 현재 C라는 공기는 어떤 상태니? 라고 물어봅니다. C는 어떤 상태야? 온도는 몇 도야? C? 25도요. C라는 공기에는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어? 10g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C는 어떤 상태야? 불포화 상태요.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거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 더. B라는 공기를 이제 설명할게요. B는 어떤 온도를 갖고 있니? 25도요.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니? 20g이요. 그럼 얘는 어떤 상태니? 포화 상태요. 라고 말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이 공기. E라는 공기를 할게요. E라는 공기는 어떤 상태니? 5도씨이고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5.4g이죠. 그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딱 맞으니까 현재 어떤 상태다? 포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딱 걸쳐 있는 것들은 포화 상태를 말하고요. 아래쪽은 불포화 상태를 말하고 만약에 여기에 F라는 공기가 있다 쳐보자. 어떤 상태야? 온도는 15도야. 근데 갖고 있는 수증기가 무려 20g이야. 포화가 10g인데 무려 20g이나 있다는 건 나머지 10g은 아래 액체 상태로 흥건하게 있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무슨 상태라 부른다? 얘는 과포화 상태네. 그죠? 과포화 상태다. 포화가 너무 오버됐어요. 과포화 상태예요.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볼게.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 곡선도 같이 올라가죠.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은 공기를 포함할 수 있어.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어. 온도가 낮으면 더 적은 수증기밖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1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야? 15도야? 포화일 때 10g이요. 10g이 들어가면은 포화가 되니까. 다시 1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니? 그러면 10g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니? 20g이요. 라고 불러주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숫자를 전혀 안 주고 아무데나 적으면 막 찍어요. A, B, C를 막 찍어. 다 불포화지. 다 불포화죠? 근데 누가 가장 포화에 가까워? A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장 가까운 게 그나마 조금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운 게 포화에 가까운 거야. 가장 포화에 가까운 게 누구냐? 가장 불포화가 가장 심한 게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이 곡선과의 거리를 비교해서 비교하는 문제, 정확히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포화에 가깝냐? 가장 불포화에 가깝냐? 이런 걸 물어볼 때 거리를 가지고 그냥 푸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리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밑줄을 가볼까요? 다 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하네요.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이거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높아진다.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고,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가 공기 1kg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꽉 채울 수 있는 포화죠.
포화 상태로 꽉 채울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그래서 몇 그램 이렇게 그램이 정해져 있잖아. 왜냐면 공기가 1kg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 그램 넣을 수 있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공기가 뭐 2kg이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정확히 숫자를 말하기 어렵겠죠? 근데 1kg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딱딱딱딱 몇 그램 들어갑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이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아까 충분히 이해한 부분이라서 그래프만 잘 읽을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표를 잠깐 봐봐. 다시 표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지금 방금 배웠죠? A라는 공기에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10.6g이네요. 그죠? 보이네? 보이죠? 네, 여기죠. 10.6g이죠? 그럼 A라는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10.6g이지. 근데 실제 갖고 있는 수증기량도 10.6g인 거야. 그래서 포화 상태인 거야. 자, 비교해볼게. C라는 공기는, 잘 들어. C라는 공기는 실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몇 g이야? 이게 10g 갖고 있는 거야. C라는 공기는 현재 10g이라고 하는, 정확히 10.6g, 10.6g이라고 하는 수증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C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들려면,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이야? 20g이죠. 다시, C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들려면 20g을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C라는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야? 20이요. C를 포화로 만들려면 20이 필요하잖아. C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20인데 실제 갖고 있는 건 10.6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C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그러면 20이요 라고 말해야 돼. 하지만 실제 갖고 있는 건 얼마야? 10.6이요. 그래서 불포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B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자, B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25도니까 20이죠. 포화 수증기량이 20인데 실제 갖고 있는 것도 20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눈치채서 알겠지만 그러므로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건 자기가 현재 얼마의 수증기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기의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온도가 몇 도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정해지는 거야. 다시 C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그러면 25도씨일 때 포화인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20g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C라는 공기의 온도를 알면 포화 수증기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뭐가 결정한다? 온도가 결정을 하고요. 얘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을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차이가 습도예요. 꽉 차 있으면 100% 습도라고 말하고 습도라고 말하고 좀 덜 차 있으면은 퍼센트로 비교해서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자, 뒤에서 나올 때 또 얘기해 줄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결정을 하는구나. 그 안에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 들어있는지를 비교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봐봐. C라는 공기는 현재 불포화죠. 왜 불포화죠? C라는 공기는 포화가 되려면 20이 필요하죠. 근데 얼마밖에 안 갖고 있어? 10.6밖에 안 갖고 있어. 그 요 C라는 공기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옮겨서 포화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옮겨서 포화로 만들 수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온도를 낮추는 거야. 2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20이니까 10.6은 턱도 없죠. 택도 없죠. 그러므로 10.6만 가지고도 포화가 될 수 있는 온도로 낮춰버리는 거야. 온도를 쫙 낮춰서 15도로 만드니까 포화됐네. 이런 거죠. 1번 방법이고요. 2번 방법은 얘한테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야. 부족한 만큼. 공급해주면 포화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얘는 지금 증발되는 걸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증발되었다가 증발되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또 물을 만나면 다시 다시 물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수증기로 증발되는 걸 보라색으로 표현하고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걸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면 현재는 보라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더 많아? 보라색이 더 많죠. 처음에 물을 딱 받아놓고 이 그릇을 위에다 퉁 씌워 놓으면 아직 여기는 수증기가 많지 않으니까 나가는 양이 더 많을 거야. 즉 증발량이 더 많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증발이 더 잘 되고 있어. 그럼 물의 양이 좀 줄어들겠죠? 물의 양이 조금 줄어드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물의 양이 조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도 수증기가 엄청 많아지잖아. 엄청 많은 수증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도 더 늘어납니다. 나가는 양과 들어온 양이 같아지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겠죠.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수증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무슨 상태가 되었다? 포화 상태가 되었다 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 상태는요. 나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아직 공급 중이죠.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포화와 불포화를 모형으로 그리면 이런 모형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실험도 합니다. 하나는 덮어놨어. 하나는 열어놨어. 한 10일 동안 놔둬볼까? 10일 동안? 얘는 물이 계속 줄겠죠. 올라간 수증기가 다 날아가 버리면 또 증발하고 또 증발하고 또 증발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어때요? 올라간 수증기가 멀리 못 도망가니까 여기 남아있죠.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게 될 겁니다. 얘는 계속 줄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얘는 영원히 불포화. 얘는 어느 순간 포화가 되겠죠. 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슬점. 이슬점 밑줄 먼저 긋고 시작할게요. 이슬점이 뭐냐면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그래프 설명할게요. 수증기가 응결될 때 온도? 무슨 말이야? 자, C라는 공기가 있습니다. 뭐라지? C라는 공기가 있어. 현재는 불포화지. 불포화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부족하잖아. 부족하니까 투명합니다. 투명한 상태야. 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얘를 온도를 떨어뜨려서 포화로 만들어. 꽉 차 있는 거지. 꽉 차 있어도 투명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얘보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 더 낮추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올 거 아니야? 현재 수증기량은 10.6인데 포화 수증기량은 10으로 빠집니다. 0.6g이 남아돌지. 그 남아도는 0.6g이 아래 흥건하게 모인다고 그랬죠? 아래 흥건하게 모인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기체였던 녀석이 액체로 바뀌어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기체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액체부터는 눈에 보여요. 바로 요 라인, 요 A라는 점을 지나서 살짝만 옆으로 가면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생겨난다는 거야. 우린 그거를 안개가 생긴다 또는 구름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개와 구름이 이 원리로 생겨나는 거야. 공기덩어리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덩어리가 위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온도에 도달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뀌는 거야. 그게 구름이야.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구름입니다. 우리 오늘 배우는 게 구름과 강수잖아.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바로 여기서 이게 쭉 떨어지면서 포화 수증기량에 도달하는 순간 조금만 더 떨어지면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건 액체인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이슬이 만들어진다고 표현해. 그래서 요 점, 요 A라는 요 점부터 이슬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때 이슬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온도, 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슬점 아까 밑줄 거 다시 읽어봐. 어떻게 써있어? 이슬점이란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수증기가 응결된다는 건 액체로 바뀌기 시작할 때의 온도입니다. 딱 15도부터 이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거 아니야. 딱 여기서 조금만 더 낮으면 되니까 거의 15도와 흡사하죠. 그래서 15도부터 이슬이 맺힌다. 즉 포화 상태부터 이슬이 맺힌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포화일 때부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 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C라는 공기는 몇 도가 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 15도죠. 그래서 C라는 공기의 이슬점이 몇 도야? 그러면 15도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기에 D라는 공기가 있다 시작. D라는 공기도 현재 실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C랑 동일하죠. 얘도 온도를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이슬이 맺혀? 얘도 여기까지 떨어뜨려야 이슬이 맺히죠. 그래서 C라는 공기의 이슬점이 15도였죠? D라는 공기의 이슬점도 15도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슬점을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한다?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같아지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에 F라는 공기가 있다 시작. F라는 공기. F라는 공기는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야? 20g 갖고 있는 거야. 얘는 몇 도가 돼야 이슬이 맺혀요? 25도가 되어야 이슬이 맺히죠. F라는 공기의 이슬점은 25도, CD 공기의 이슬점은 15도입니다. 이슬점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은 놈이 이슬점 온도도 높죠. 다시 현재 수증기량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도 높다. 그대로 써 있습니다. 이슬점. 봐봐. 이슬점은 있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라고 써 있죠. 방금 걸 설명을 안 듣고 이걸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도 높다? 이제 이해가 되죠? 실제 수증기량이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니까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라는 온도도 더 높은 온도에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겠네요. 그쵸?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응결량 구하는 걸 설명할게요. 응결량이 뭐냐면요. 너무 간단한데 A라는 공기니까 예를 듭시다. 우리 항상 봤던 거 합시다. 여기 C라는 공기가 있어. 아니다. 그래,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설정을 할게요. 5도씨일 때 5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을 5.4g이라 했습니다. 5.4g. 5.4예요. 5.4. 자, 그러면 C라는 공기는 현재 불포화 상태죠. C라는 공기를 5도씨까지 낮춰봐. 어떻게 될까? 응결되겠죠. 몇 g이? 5도씨는 꽉 채워봤자 5.4g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g이야? 10.6g이죠. 그럼 이거만큼이 현재 갖고 있었는데 저 온도로 내려가니까 5.4g밖에 못 들어가. 나머지가 응결되겠죠.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양에서 이 녀석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응결량이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갖고 있는 양과 이 포화 수증기량을 뺀 나머지 이만큼이 응결량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10.6에서 5.4를 빼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5.2가 되겠죠. 5.2g이 응결량이 됩니다. 5.2g 맞나요? 그렇죠. 5.2g이 응결됩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시겠죠? 이게 응결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현재 갖고 있는 수용량 읽을 줄 알고 5도가 되었을 때 포화 수용량만 읽을 줄 알면 응결량도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인데 A 공기를 10도로 냉각한대요. A라는 공기가 있대요. A라는 공기 여기 있죠. 현재 불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수용량이 몇 g이야? 14.7g이죠. 보이나요? 14.7g인데 얘를 10도씨까지 냉각한다. 10도씨일 때 포화가 몇 g이야? 7.6g밖에 안 되죠. 14.7을 갖고 있었는데 7.6g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나머지 이만큼이 응결되겠죠. 이 차이를 구하면 돼요. 차이를 구하면 7.1g이 응결됩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문제예요. 그래프를 읽을 줄 알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충분히 응결량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데 어려운 거 진짜 안 끝났다. 진짜 잘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실험만 조금 상황적인 것만 좀 볼게요. 따뜻한 물을 집어넣고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하면 이 물이 증발되겠죠? 증발 될 겁니다. 증발 돼요. 만약에 뿌옇게 막 음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헤어드라이기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포화 수용량이 높아지니까 더 많은 수증기가 녹아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뿌였던 것도 다시 맑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음결이 되어 있던 것도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포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프가 우리 높여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플라스크 안에가 이 플라스크 안에가 뿌였어. 왜 뿌였지? 한 요 정도에 있는 거야. 과포화야. 과포화 상태에서 뿌옇게 있는 거야. 근데 헤어드라이기로 뭐 하는 거야? 온도를 높여주는 거야. 온도를 높이니까 포화를 거쳐서 불포화로 이렇게 오지. 불포화로 오면은 뿌옇게 흐려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뿌옇게 흐렸던 게 다시 원래 상태, 투명한 것으로 돌아온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시 찬물에 넣으면요. 찬물에 넣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시 과포화 상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뿌옇게 흐려질 수가 있겠죠. 이게 마개로 막혀있는 거, 마개로 막혀있는 거? 마개로 막혀있다는 건 이 안에 수증기, 실제,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한정돼 있어. 딱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수증기량, 현재 수증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질 때 일어나는 일, 온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가 오히려 좀 편해, 오히려. 그렇죠. 실험적으로 보는 거야.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응결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들입니다. 여러분들 안경 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네요, 오늘. 근데 추운 곳에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실내로 탁 들어오면 막 김설이잖아. 이게 응결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현재 불포화 상태로 있었는데 엄청 차갑게 확 변하니까 어디 갔어? 엄청 차가워지니까 포화와 과포화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확 응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새벽에 플리페이트 외친 이슬 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방울로 변한 거야. 차가운 캔 표면 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생긴 겁니다. 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되겠지요? 자, 이제 용어 하나 볼게요. 용어 하나. 이것 때문에 많이 애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겁니다. 봐봐. 무슨 용어 설명할 거냐면 이런 용어가 있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 C라는 공기는 잘 봐. C라는 공기는 이슬점이 몇 도야? 15도죠? 맞아? 15도. 1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야? 10.6g이죠? 다시 C라는 공기, 즉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C라는 공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어때요? 같죠? 다시 C라는 공기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C라는 공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어때요? 같다고. 그래서 C라는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몇 g입니까? 10.6g이요. C라는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은 몇 g입니까? 10.6g이요. C라는 공기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입니까? 10.6g이요. 다 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은 갖고 있는 저 공기가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말하는 거구나. 이거요.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쓰면 될 텐데 굳이 어렵게 C라는 공기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건데 어렵게 물어본다고. 둘이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둘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굳이 어렵게 표현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야.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 정도. 또 그래프를 마찬가지. 그래프로 이해해주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답이었어요. 자, 59쪽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쭉 풀어볼게요.